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20년 경력 의사가 말하는 다이어트의 진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지난주에도 30대 회사원 박모 씨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3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헬스장도 매일 갔는데 체중은 5kg 줄었지만 배는 여전히 나와 있어요. 오히려 팔 다리는 더 가늘어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제가 직접 인바디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한 환자들의 90% 이상이 근육량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40대 주부 이모 씨의 경우를 보면 3개월간 하루 800칼로리만 섭취해서 체중은 8kg가 줄었지만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량이 4kg 줄고 체지방은 겨우 2kg만 감소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말랐어 보이지만 체지방률은 여전히 높고 근육량은 부족한 상태죠. 잘못된 다이어트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은 선생님,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라고 하시더군요. 더 심각한 건 혈당 조절 능력의 악화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하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난달에 진료한 45세 여성분은 체중은 정상 범위였지만 당화 혈색소가 6.1%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언제 무엇을 먹느냐? 20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먹는 타이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6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한 건 아니고 단순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밤에 안 배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벼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때 위에 음식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만드는 핵심 호르몬이에요. 제가 환자들에게 3일간 식단 일기를 써달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많이 안 먹어요라고 하세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침에 식빵 2쪽, 점심에 우동, 저녁에 라면. 이런 식으로 정제 탄수화물 투성이입니다. 30대 직장인 남성분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는 하루 2끼만 먹는데도 배가 안 들어가요. 식단을 보니 아침은 굶고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치킨과 맥주. 칼로리는 적을지 몰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패턴이었죠.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인 이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복부 지방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단백질,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권장해요. 60kg의 체중이면 하루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40대 여성 환자분이 계란 3개, 그릭 요거트 1컵, 닭가슴살 100g의 정도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졸리고 출출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야식 생각도 안 나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근육 합성의 원료가 되고,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셋째, 음식의 열 효과가 높아서 칼로리 소모량을 늘려줍니다. 운동, 70대 30의 법칙. 선생님, 운동 얼마나 해야 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다이어트에서 식단이 70%, 운동이 30%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30%가 없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량이 함께 줄어들어요. 50대 남성분이 6개월간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만 한 결과 체중은 10kg 줄었지만 근육량도 4kg나 감소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 패턴은 식후 2~30분 걷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후 보행을 권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40mol/L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정말 효과 있나요? 요즘 간헐적 단식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요. 제 경험상 올바르게 시행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16대8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35세 회사원분이 이 방법으로 4개월 만에 12kg를 감량하셨어요. 선생님, 처음 일주일이 힘들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과 오토파지 활성화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 손상된 세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수면, 숨겨진 다이어트의 열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수면 부족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비만 위험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40대 직장인 여성분이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체중 증가로 고민이셨어요. 수면제 처방과 함께 수면위생 교육을 해드렸더니 3개월 후 자연스럽게 5kg나 감량되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푹 자니까 스트레스성 폭식이 사라졌어요. 수면 부족이 살찌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감소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렐린은 증가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제가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공통점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지방 저장,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시켜요. 30대 직장맘이 선생님, 애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요. 밤만 되면 당겨서 초콜릿을 폭식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되어야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다이어트 대 성공하는 다이어트.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500칼로리만 먹거나 3시간씩 운동하거나 특정 음식만 먹거나. 반면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특징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55세 남성분이 1년간 월 1kg씩 천천히 감량하셔서 총 12kg를 감량하고 3년째 유지하고 계세요. 선생님, 빨리 빼려고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어서 좋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원칙. 저녁 8시 이후 금식하기. 처음엔 물이나 무설탕차로 시작. 매 끼니에 단백질 포함하기. 계란, 그릭 요거트, 두부 등.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기. 현미, 귀리, 통밀빵. 식후 20분 걷기.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 11시 전 잠자리에 들기. 성장 호르몬 분비 최적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히 하세요라는 것입니다. 80% 실천을 1년 하는 것이 100% 실천을 1개월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